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입 수학의 넘버원 한아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편입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스 편입 수학 커리큘럼 가이드이고 아르메스를 선택한 여러분은 아름매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지, 그리고 각자 상황이 놓인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수학을 정말 잘 못했던 학생이었는지, 아니 나는 수학을 나쁘지 않게 했었어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병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나는 현강을 갈 거야, 인강을 들을 거야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놓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좀 소통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먼저 일단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교재는 이 네 권이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기본 교재예요. 일단 크게는 이론서하고 문제풀이 교재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난 수학을 조금 안다라고 해서 이 대학 수학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본 개념 이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론서랑 같이 내가 병행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익힘책이라는 교재가 있고, 이 개념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통합형 문제풀이를 익힐 수 있는 1200제라는 교재가 있고, 나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어, 좀 상위권, 최상위권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기본서들은 선생님 모든 책들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쿠팡 검색, 교보문고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전국의 이 책을 다 어느 누구나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고, 그렇게 만들려고 책을 해설까지 정말 빠방하게 준비해 놓은 책들인 거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진행할 책들인 거고, 여기 올인원 교재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올인원 교재는 이 네 권의 책에는 이론과 문제가 같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편입 수학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방대한 양을 단권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개념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요만큼이었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계속 축소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단순하게 수학을 문제를 외워서 풀 거야 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말 읽고 해석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내가 깨우쳐야지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게끔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외워서 풀겠다 하는 그 정도의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 이론서에 있는 똑같은 문제만 다 한 권에 모아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 기본서 문제를 풀 때는 옆에 개념이 써져 있고 내가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 내가 뭔가 연필로 그래, 이런 개념이야, 본인들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것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공부할 땐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올인원 교재에 넘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못 풀어. 틀린다라는 거야. 분명 기본서를 5번, 6번을 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인원 교재에서는 본인이 못 푼다는 거는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안다고 착각하진 않았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구나라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찾기 위해서 올인원 교재로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한 2회독 혹은 3회독 정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올인원 교재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은요, 점수 차이가 최소 2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빨리 한 학생일수록 성적이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럼 내가 영어 공부할 시간도 더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필수 아이템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해서 기본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편입수학 익힘책이라는 교재는 진도별, 내가 지금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네, 내가 지금 오늘 미분법을 공부를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잘 풀었는지, 내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익힘책은 진도별로 문제가 구성이 되었어요. 일종의 데일리 테스트, 셀프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출로 다시 보는 유형별 문제풀이 1200제라고
너무 말이 길죠? 그냥 편의상 1200제라고 부를게요. 이 1200제라는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미적분과 급수를 다 배워야 돼. 다 배우다 보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A라는 방법으로 풀었어. 혹은 내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B라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대. 그럼 내가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 이 한 문제를 A로도 풀 수도 있고 B로도 풀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네. 그런 통합형 문제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200제라는 교재는 미분법 자체를 10문제씩 내가 하프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 혹은 적분법, 주제별로 정해져 있어요. 뭐 미분 응용이야.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 10문제 정도를 내가 마치 미니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하프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한 번 찾아내자. 점검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본서만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익힘책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 기본 개념을 익히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풀기도 바빠 라고 하면 기본서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조금 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혹은 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익힘책 그리고 1200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분량이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1200제를 내가 다 못하고 있어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촬영한 시기가 지금 12월인데 11월이나 12월 달에 1200제를 건드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느 정도 내가 다 문제의 개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1200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전반적인 이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해서 1200제라는 교재가 있고 이 파이널 교재는 선생님이 이름을 편입수학 만점을 휘날리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편만유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는 뭐 빈출 우리가 파이널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진행되는 교재인데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최상위권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한 친구들에게는 이 교재가 필수 아이템이 될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본인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뭘 못하니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념을 대충 공부했다. 허점을 팍팍팍 찔러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서 뭐 상위권 대학들의 중간 기말고사 족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선생님이 문제를 잘 만들고 편입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도 가끔씩 잘 만들었네 문제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런 교재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 교재에 대한 설명 먼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강남단과에서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년 강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선생님이 언제 촬영이 들어가서 내가 언제부터 이 과목을 시작을 해야 될까? 나는 언제 시작했는데 현 강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차이점을 좀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아름메스 강의를 시작한 지 올해 딱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 목표가 있어요. 올해 목표는 내가 정말 딱 10년을 마주해서 올해 내에 현강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은 내가 정말 아름메스 1기 처음에 우리 학생들 내가 정말 일일이 다 관리하고 케어하고 마치 과외하듯이 해줬던 그런 것처럼 내가 올해 10년차 맞이한 이 학생들에게는 나에게는 굉장히 또 뜻깊은 해이거든요. 10년 동안 정말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그 학생들에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그걸 잘 이끌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난 살고 싶은데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까지 항상 5월달 시작반 그리고 7월달에 미적분 시작한 반을 항상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있어요. 5월달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7월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근데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난 늦게 시작했어. 저희 3월에 시작하고 1월에 시작한 지금 늦었어. 늦은 건 사실인 거니까. 늦었어. 항상 불안해하고 쫓기면서 공부하는 게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마치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뭐랄까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1월 시작반,
3월에 미적분을 시작한 친구들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올해 모두 다 전원 합격을 시켜보겠노라 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책임감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근데 또 즐겁게 일하고 싶고 즐겁게 공부하고 싶어. 여러분이랑 함께. 그래서 선생님 올해 미적분 시작 커리큘럼은 1월 시작반 그리고 3월 시작반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강을 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5월달에 시작을 했어, 뭐 7월에 시작을 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강 커리큘럼상 본인들이 들어올 타이밍을 잘 놓치지 않게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1월달에 미적분 시작한 친구들, 선생님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 3일인데 선생님이 지금 12월달에 기초수학 강의를 다시 차근차근 다 촬영해 놓고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개념 설명 다 모든 걸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초수학을 들어야 될 학생들은 정말 내가 수학적 베이스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근데 난 편입을 꼭 해야겠어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기초수학을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시 촬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현강에서 기초수학 수업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수학 없이 이미 작년에 수학이 변하는 거 아니죠? 기초수학 변하는 거 아닌 거니까 기초수학이라고 해서 고등과정에서 필요한 뭐 개념원리라든지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기초수학은 뭐냐면 미적분학을 하기 위한 기초수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기초수학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설령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병행하는 거지. 해서 선생님 현강에서는 1, 2월에 미적분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1, 2월에 미적분 수업을 했으면 3, 4월에 선대, 5, 6월에 다변수, 7, 8월에 공학수학이랑 이것이 기출이다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2달로 짜놨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수랑 공수2랑 이것이 기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3, 4월에 미적분 수업을 들었으니까 7, 8월에 굳이 3, 4월에 선대 수업을 들었으니까 7, 8월에 선대 수업을 또 들을 필요는 없겠죠?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미적분, 선대, 다변수, 공수 2, 공수 1, 빈출, 파이널 이게 1월 시작 학생들에 대한 기본 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공수 2하고 공수 1은 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관련성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고 공학수학 2라는 과목은 중앙대 공대, 홍대 공대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난 일찍 수학을 시작을 했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에 미적분을 시작한 학생들. 그럼 2월 달에 기초미적분이라고 좀 워밍업 작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워밍업을 할 거고, 3, 4월에 미적분을 시작을 했으면 5, 6월에 선대를 하지 않고 다변수를 먼저 할 거예요. 1월에 시작했던 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선대를 먼저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선대하고 다변수, 선행대수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선대랑 다변수랑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순서는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고 다변수를 끝내고 나면 이제 기출을 풀어도 돼요. 어떤 기출을 풀 거냐면 건대, 아주대, 숙명여대 그 대학들의 기출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 미적분과 다변수가 주로 출제가 되는 대학들의 기출을 이것이 기출이다라는 수업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출시험 보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수업을 할 거예요. 야, 내가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출이다는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출제되는 대학들 먼저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 무한급수라는 이 과목은요, 미적분과 급수에 들어가 있는 과목인데 2달에 끝내기엔 너무 양이 많아, 미적분 양이. 그렇다고 석 달을 하기엔 또 애매해. 그래서 이 무한급수라는 과목은 미적분학이 조금 되고 좀 복습이 된 상태에서 들으면 훨씬 여러분이 리스닝이 좋아요. 잘 들릴 거야. 그래서 그러한
텀을 두고 무한급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강처럼 가져갈 계획이라서 여러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공학 수학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커리큘럼, 내가 이제 배워야 되는 개념 이론은 다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출은 언제 시작하냐라고 물어보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기출은 여기 봤던 것처럼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끝나면 바로 기출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기출은 워밍업상 일주일에 하나 정도 내가 미적분하고 다변수를 복습하는 문제풀이처럼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9월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2개년 대학 기출이 들어갑니다. 나랑 수업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 최근 기출을 노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에 수학이 변하나요? 수학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내가 정말 다 배운 상태에서 정말 선배들이 했던 그 느낌 그대로 느껴야 되지 않겠어? 시험장에서 내가 정말 이 낯선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주고 싶어서 선생님은 최근 기출을 전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보여주지 않고 싶겠어? 꼭꼭 숨겨놓는 거야. 마지막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최근 이기는 기출은 9월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바로 초생권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여러분이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본서를 복습하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빈출 유형이라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최상위권 모의고사, 그리고 자꾸 넘어가 버리게 스페셜 특강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강남단과에서 1년 동안 진행하게 된 1년 프로그램입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누적복습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선생님 작년에는 선생님 직접 이제 촬영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인 거고, 이 누적복습으로 진행했던 컨텐츠를 촬영해 놓은 게 여러분 인간 커리큘럼 표를 보게 되면 미적분 12시간 총정리, 다변수 7시간 총정리, 그런 타이틀로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누적복습으로 정리해 드린 거고, 현강에서는 1월부터 미적분 수업을 하죠? 그럼 그와 동시에 1월 달에 초반에는 기초수학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3월, 이제 1월 3주차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수업을 계속 같이 진행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미적분에 대한 복습 같이 진행하고, 4월 달에 선대와 미적분 같이 계속 복습하는 거야. 현강에서는 현강을 왔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이 내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누적 복습으로 진행해 드릴 거고, 쌤 또 이제 가끔 이런 질문, 쌤 인강하고 현강이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강의를 하는 거는 똑같죠. 선생님 강의 똑같은 건데 피드백이 빠르다라는 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질의응답인 거죠. 내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수업 쉬는 시간 선생님 가끔 예전에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쉬는 시간 스케치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쉬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풀타임 질문이에요. 왜? 설명했지만 본인이 와닿지 않은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밀리지가 않거든요. 수학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인강으로 수강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Q&A 게시판을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는 선생님 이제 현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인강 수강생들도 와서 질문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학원에서는 외부 학생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도 지금은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하는 것 자체는 현강생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강생은 어쩔 수 없이 Q&A 게시판 활용한다라든지 선생님 이따 설명한 온라인 클래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질의응답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강 학생들도.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장점은 선생님 요즘에 어제 퇴근을 오후 10시에 했어요. 저녁 10시 밤에 한 거지. 뭐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배치 상담. 모든 학생들의 배치 상담이 다 들어가요. 한강에서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하거나 뭔가 수업 끝나고 바로 피드백을 받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시간이 훨씬 좀 풍부한 거죠. 올해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해서 현강에서는 학습
방향 상담부터 백지 상담까지 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인강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현강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지. 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강남단과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 선생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냐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올해도 RMS 9기 온라인 클래스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수강한 친구들이 그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공부 시작합니다 라고 인증을 하는 거지. 인증을 해서 이제 공부 끝날 때는 오늘 얼마만큼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럼 그 아래 댓글로 저도 이제 인증 사진 찍어서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학생은 막 새벽 5시, 6시 막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럼 본인도 자극을 받겠죠.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만들어내보자 라는 의미로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핸드폰도 핸드폰으로 뭐 영상도 보고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 편하게 이제 강의 보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만큼은 되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를 글로 써서 학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 나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물론 거기에 글이 뭐 많이 올라오면 선생님 되게 애들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꼭 굳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내가 강의를 잘하고 내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전달이 될 텐데 그걸 나는 그건 단순 그런 거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거기서 질의응답을 같이 하는 거지. 물론 선생님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거기는 모든 질의응답에 대한 여러분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스럽지? 그럴 때도 Q&A 올려주는 거야.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본인이 좀 그런 방법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선생님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내 새끼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항상 라이브 밴드로 학생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 현강에서는 현강 전용 밴드가 있습니다. 강남단과 전용 RMS 밴드가 있어. 그럼 이것도 현강 학생들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가고 이걸 통해서 질문이 올라오면 또 서로가 답변을 해줘요. 또 서로가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공유도 해주고 해서 현강 전용 밴드와 인강 전용 밴드가 각각 하나씩 선생님이 운영하게 될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쌤 편입 수학은 한아름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공지사항들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될 때 필요한 영상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지금 인강으로 수강하더라도 내가 지금 선생님의 챙김을 받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도 지금 챙김을 받고 내가 똑같이 지금 뭔가 같이 선생님이랑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카톡 아이디를 오픈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되게 좋아. 상담 같은 거를 그 전에는 메일로 주로 대부분 받았었거든요. 메일로 받고 학원 게시글에 올라오는 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줬었는데 카톡으로 이제 상담 내용은 카톡으로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 받으면 선생님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질문을 받으면. 그래서 카톡으로는 여러분의 이제 상담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상담을 위주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내가 글로 다 해주기 힘든 거는 음성 메시지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가끔씩 이 친구는 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봐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지금은 상담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지금 현강 상담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규칙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막 8월이야, 7월이야 연락 주시면 굉장히 그때는 내가 답변도 빠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제 후반기 가니까 11월, 12월이 되니까 상담 내용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 선생님 좀 편할 때 그때도 상담은 해줘. 상담해 주는데 피드백 받는 시간이 조금 더 다소 걸릴 거라는 거. 그리고 전화 상담이라든지 대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강 후기 이벤트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 후기 이벤트에서 베스트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줘. 선생님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지 아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 후기를 작성을 하고 베스트에 당첨된 친구들은 거기에 또 이제 이벤트 당첨처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전화 상담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대면 상담, 뭐 다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더 스페셜하게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뭐 간단한 상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랑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막 땅굴 파고 들어가지 말고 자꾸 밖으로 나와야 돼. 햇볕을 보고 뭔가 바람 쐬러 갈 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니까 그렇게 나를 컨트롤해서 잘 만들어내는 연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선생님 저는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보여드렸던 뭐 개념서, 익힘책, 뭐 1200제, 편만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공부가 힘듭니다. 내가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편입수학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미적분책 안에 기초수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가르쳐 보니까 매년 느끼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은는이가 끊어가면서 본인이 이해한 만큼 나 이만큼 이해했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규칙이 뭔지 알겠어. 라고 해서 본인이 이해한 만큼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독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일수록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외워버리지.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수학량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야. 이해를 하고 나면 수학이 재밌어질 거고 수학이 재밌어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루트가 있는데 자꾸 암기를 하거나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학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 숫자 바뀌면 못 푸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하기 때문에 기초수학부터 시작을 하시고 개념 이론서, 개념서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최소 300~400문제가 있어. 거기 있는 문제들만 다 풀어도 해결되기 때문에 기본서만 봐도 서형한 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가 베이스가 없다. 그럼 개념서에만 집중하기. 기본서만 5회독, 10회독 하기 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수학적 베이스가 쌓아지면 그때 익힘책이나 1200제 그때 풀어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수학부터. 나는 매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면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미용 전공자가 있었어요. 압구정에서 5년 동안 미용 스텝으로 근무했던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양대 공대를 가는 걸 봤고 내가 보내봤으니까 문과생이어서 호프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성균관대 기계를 보내봤습니다. 그래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편입 시험이라는 게 떡잎을 알아볼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수학적 베이스가 낮아도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본인이 이 방법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거야.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위축되지 않고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실함, 방향성을 잘 잡아드릴 터이니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조언을 해주자면 이제 영어죠. 선생님이 수학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영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영어 어떻게 할까요? 영어를 어떻게 하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수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라면 영어 공부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공계에서 수포자였던 친구들이 영어까지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 친구는 처음부터 편입의 목표가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였어요. 정보보호학과였는데 그 과만 가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난 거기가 인생의 최대 목표다라고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인수분해도 할 줄 몰랐었고 영어는 파닉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3월달에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니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 친구한테 과감하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학사 준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학사 준비해, 수학에, 영어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니? 라고 했었고 나는 그 친구한테 조언하기를 3월에 플랜을 잡아줄 때 수학만 하자. 어차피 너가 학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까지 하기엔 너무 벅찬 것 같다 라고 해서 수학만 시켰어요. 그리고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그에 한 명 뽑았거든요. 그 친구가 문 닫고 갔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선택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막 난 다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의지로 시작하다가 점점 본인들이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네? 그러다 둘 다 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형광 계속 상담이 들어가는 거지. 영어를 이만큼 해볼까? 수학을 지금은 이 상태니까 수학은 이만큼 하고 영어를 이만큼 한번 해보자 라고 조율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공대를 꼭 가겠다, 자연계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학만 잘해도 본인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은 최소 5개에서 6, 7개가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영어까지 같이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 잘하면 좋겠지만 힘든 경우 많이 봤어. 솔직히 많이 봐서 본인들이 선택의 집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수학을 먼저 잡아놓고 영어를 그 이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 처음부터 영수를 5대5로 가져가 보다가 내가 이 영어를 끝까지 가져가기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반에 영어를 이만큼 하고 수학을 이만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경우면 늦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반에 막 영어를 이만큼 하고 수학을 좀밖에 안 했어. 왜 나중 가면 수학이 다 오른대. 그러지 않아.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명의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는 거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과 플랜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기초 수학부터 선생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모든 수험생들 난 수학에 대한 아예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한 친구들 그래도 중등, 고등 수학까지는 그래도 방정식하고 함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2차 함수까지는 내가 그래도 판별식, 근해 공식,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이상 이제 수학적으로 수능 때 수학 2, 3등급 이상 맞아봤던 친구들, 1등급을 맞아봤던 친구들을 위한 플랜을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 강의를 내가 소화하면서 익힘책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내가 익힘책이 버겁다? 그럼 개념 강의만 먼저 듣고 끝나면 익힘책 수업. 나는 이거 소화했어. 그럼 미적분과 급수를 끝내면서 익힘책 같이 돌렸네. 그리고 과목이 끝나고 나면은 미적분과 급수가 끝나면 1200제의 미적분과 급수를 같이 푸는 거야. 내가 미적분과 급수를 끝내고 다변수를 끝냈지? 그럼 다변수를 끝내면 다변수에 대한 1200제 같이. 문제풀이 2권을 같이 돌리겠다는 거야.
선생님 프린트물을 나가면서 문제풀이를 프린트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기본서만 5회독, 3회, 5회독, 7, 8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익힘책이나 1200대에서 틀린 문제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새로운 문제 계속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해.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풀이를 같이 가져가는 거고 익힘책과 1200제에 대한 강의는 모든 해설 강의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본서 3회독이 끝나면 반드시 올인원 교재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은 굉장히 다릅니다. 선생님 현강에서 지금 왜 이런 케이스를 못 보겠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지. 기본서를 가지고 7회독, 8회독을 돌렸대. 근데 올인원 교재를 보는데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본인은 깜짝 놀랐대. 아, 내가 물복습을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 오케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물복습인 거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본인 생각하고 매칭이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수학 기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서 옆에 있는 개념을 읽어가면서 수업 들었으니까 요 내용 이해 갔어.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겠죠. 근데 그 양이 많아지면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전체 내가 한 과목을 끝내고 나면 그 복수 텀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안 까먹을 수가 없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까먹고 나면 불안해. 그럼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올인원 교재 활용법이라고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 수업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복습을 지금은 이 시기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보면서 반드시 올인원 교재 활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영수에 대한 밸런스예요. 초반에 영어 8, 수학 2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영어, 수학이 모두 다 반영 비율이 대부분의 대학이 영어 50%, 수학 50%야. 또 경우에 따라서 한양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영어 40%, 수학 60% 이렇게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학습량 자체도 영수 5대5를 가져가거나 영어 4, 수학 6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야. 근데 수학을 잘 못해? 그렇다면 영어 3, 수학 7로 가져가서 둘 다 잘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면에 나는 수학은 좀 잘해. 영어는 잘 못해. 라고 하는 경우는 영어 6, 수학 4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미적분이란 과목을 들을 때는 고등에서 배웠던 문제들과 중복된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경우에 초반에는 미적분과 급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 미적분 좀 익숙하네? 그럴 때 영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야. 영어 7, 수학 3, 영어 6, 수학 4 정도.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렇게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점점 이제 영수 5대5 비중을 찾아가셔야 돼요. 초반과 끝까지 그 비율로 가져가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수에 대한 베이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영어도 그냥 보통, 수학도 보통입니다 라고 하면 5대5로 시작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5대5로 하면서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영어 4, 수학 6, 영어 수학 영어 뭐라 그랬지? 영어 4, 수학 6. 또 반대로 이 비율을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본인 현 상황에 맞게끔 가장 기준 5대5, 6대4, 4대6 이 정도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편입 영어보다는 토익이라든지 공인 영어가 진입 장벽이 좀 낮죠. 그렇다면 토익에 대한 성적표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900이면 좋겠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우리 학생 통계를 냈을 때 900 넘는 친구들이 100명 기준 한 10명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10명이 뭐야? 10명이 뭐야? 한 5명 넘을까? 나는 토익 성적을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600, 700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내가 올해 또 경희대를 또 합격시켜 보면 더 확답을 하겠죠. 올해 이제 경희대가 토익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수학으로 얼마만큼 그 점수를 넘길 수 있는 건지는 올해 합격생들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생 나오면 경희대 관련된 토익 성적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익 성적은 꼭 보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초반에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거라면. 그래서 이거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 이제 학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커리큘럼 표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항상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개념 과정이 4과목입니다. 미적분학,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 선대, 공학, 수학. 인강으로 수강하실 거라면 이 순서대로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수학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다변수가 5, 6월 달에 촬영이 들어갈 건데 선생님 저는 3, 4월에 다변수를 듣고 싶어요. 작년 강의 들으셔도 돼요. 충분히 잘 찍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작년 강의를 통해서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적분과 급수라는 과목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 똑같은 내용을 분할해 놓은 거야. 이거를 통합해서 미적분과 급수라고 적어드린 거고. 해서 나는 통합 과목을 들을 거야. 분할 강의를 들을 거야. 본인 편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각 과목을 분할해 놓은 이유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합반을 수강한 친구들이 각자 거기서 수업을 들었을 텐데 나 뭔가 좀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선면적 부분이 좀 부족해. 내가 무한급수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들어서 다 듣게 너무 비용이 비쌀 수 있으니까 난 이 부분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분할을 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대학 중간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가끔 이제 사이트 와서 문의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들으라고. 그래서 아마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통합 과목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을 거기 때문에. 통합 과목으로 들으시고 그 이후에 분할 과목은 그렇게 그 이후의 학생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변수나 미적분학 이런 과목들이 전 과목 2달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 수로 따지면 한 50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맨날 공부할 때 오늘 몇 강 들어야지 맨날 카운팅 하잖아. 몇 개 남았구나. 카운팅 하잖아요. 그러지? 근데 내가 오늘 3개 들었어. 그럼 47개 남았잖아. 그거 너무 답답하잖아. 이거 언제 다 듣나?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이제 똑같은 과목을 3개로 분할해 놓으면 미적분학 2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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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그럼 내가 하나씩 들었을 때는 마치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내가 격파하는 것처럼 내가 24강? 이 정도면 한 일주일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량을 좀 작게 만들어주고 가시적인 효과를 좀 주고 싶어서 막 50강이 쫘르르 있으면 리스트 보면 언제 듣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분할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N시간 압축 총정리 과목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누적 복습을 통해서 계속 찍어놨던 강의예요. 내가 미적분학 다변수 공부할 때 미적분 공부했겠지? 그렇게 계속 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인 거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과목을 다 들었어. 근데 내가 복습을 좀 잘 못해서 미적분학을 까먹었어. 그럴 때 이거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미적분학을 정말로 한 12시간 만에 다 총정리할 수 있는 느낌. 분량을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뭔가 개념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끔 만들어드리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기초 수학은 방정식과 함수를 위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벡터 파트는 우리가 선대 들어갈 때 벡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벡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 벡터 그런 거 아니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볼 거기 때문에 이거 개념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학수학 2에 해당한 부분이 있어요. 공학수학 1, 공학수학 2인데 복수 함수하고 필의 급수는 중앙대 공대, 홍대 공대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는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목인데 선생님이 편입수학 익힘자 아까 책 보셨죠? 표지 보셨지? 그 내용을 이거는 태블릿 PC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입백제 문제들도 모든 강의 현장에서 했던 강의와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다 해서 가급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월간 한아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진도가 나간 만큼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 다변 선대,
공수까지 본인들이 진도가 나간 만큼 본인들을 검증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시험지인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 쉬운 시험지는 아니야. 근데 요 정도의 레벨은 실제 기출의 정도의 난이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교재. 지금 아까 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이널 교재에는 빈출 유형, 그리고 꼭 나온다 모의고사, 그리고 그 이외에 최상급 모의고사들이 다 질비하게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을 최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이에요. 기출이 대학이 이렇게 많아.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대학마다 출제되는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적분하고 다변수만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미적분, 다변수, 선대가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공수가 한 문제 나와.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여기 넣기 조금 애매해서 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감안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대부분 내가 미적분, 선대, 다변수, 공수 원까지 공부해야지만 대부분의 대학 시험을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도가 나갔다. 나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끝났지. 그러면 월간 한아름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봐도 상관이 없을 거고, 기출을 통해서 내가 검증해도 괜찮아. 최근 2개념만 풀지 않으시면 돼요. 최근 2개념은 좀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풀자고. 그럼 옛날 모의고사, 이게 한 7개년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 뭐 13년도, 뭐 17년도, 뭐 18년도 기출 풀어보는 거야. 기출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에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최근 3개년 위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 그러면은 14, 15년도 거 옛날 거 풀어보는 거지. 미리미리 풀어봐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패스나 티패스, 프리패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2까지 출제가 되는 대학은 중대랑 홍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야지 그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지를 좀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표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기출로 본인 스스로를 검증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대학들을 다시 연도별로 묶어놓은 거야. 똑같은 거야. 선생님 근데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현강 버전이 있죠. 스튜디오 버전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현강 버전에서는 또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시험 보고 선생님이 막 엄청 더 필을 엄청 받아서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보고자 현강 버전에서 기출 A, B를 같이 촬영을 해요. A는 좀 상위권 대학들, B는 중위권 대학들 위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나 현강 버전의 기출을 들어보고 싶어. 같이 겸하는 거야, 전부 다. 여기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있으면 또 골라서 듣는 거고.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자, 기출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 학교를 병행한 친구들이 있다면 중간기말고사가 제일 힘들 거예요. 이 기간에는 뭔가 내가 인강을 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동안 들었던 거, 내가 그동안 강의를 들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 위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하셔야 돼요. 최소 2시간은 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중간에 끊어짐 없이 다시 공부를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기간은 그냥 복습만 하자. 제발 그렇게 해줘.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중간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공부하려면 맥이 끊겨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복습만 합시다. 인강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진도가 밀리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현강을 활용한다라든지 주말반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다라든지 본인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나는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수업을 듣는 거야. 학원은 못 오기 때문에. 근데 왜 인강 듣지 왜 라이브 방송 들어라고 했을 때 자기 이제 패스도 있긴 한데 이게 자꾸 진도가 밀린다는 거죠. 나 패스 있으니까 이따 들어야지. 이게 밀리는데 라방은 그 시간 아니면 못 들으니까 그걸 꼭 챙겨 듣더라고요.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지. 수업 준비 딱 30분 전에 하고 착석하고 준비하는 본인이 그렇게 패턴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학점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죠. 학점이 그렇게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학점보다는 필답고사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학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학교를 병행한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니?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대신 또 하나 또 있어. 2학년 수료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2학년 수료학점을 반드시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채우셔야 됩니다. 모집요강 틈틈이 시간 나면 모집요강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지금부터 읽어보는 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커리큘럼 양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 아름매직을 선택한 모든 수강생 여러분, 아름매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 봅시다. RMS 화이팅!